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이 법안이요, 두 개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날 제출을 했는데, 그 법안 못 보셨겠지만 법안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법안이 무슨 얘기냐면, 작년 1월 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시행이 됐죠. 거기에 보면 시행돼서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대 범죄, 공직, 선거, 그 다음에 대형 참사, 방위사업, 이런 것들, 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6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그 6가지를 다 빼고요,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수사를, 거기서 수사라는 걸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고요. 검찰이 이제 가지게 되는 수사권은 이런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니까 경찰과 관련한 범죄, 그러니까 경찰 범죄, 경찰관의 범죄. 그 다음에 공수처도 또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니까 공수처 그 직원들 범죄. 이 두 가지.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경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가지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6대 범죄를 빼앗아서 어디에 준다? 이거는 그 법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당분간은 경찰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6대 범죄라는 거는 검찰의 우선 수사권이 있다 뿐이지, 다 같이 할 수 있으나 검찰은 우선적으로 요거 경찰에 먼저 이걸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검찰이 없어지면 그럼 이제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찰은 모든 수사권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6대 범죄 외에 생활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물론 그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6대 범죄가 그래도 이른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가져가니까 이제 경찰은 공용화가 되고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통제 장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용경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대검찰청은 이 부분을 우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학자들 사이에서 우연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무리 헌법재판소에 이거 우연 심판을 제청한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제껴두고, 그 다음에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이거는 명백하죠. 왜냐하면 지금 생활형 범죄, 이게 한 98, 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이 맡고 있는 수사가 한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사건 기준으로는. 그러나 사건의 규모는 굉장히 큰 것들이죠. 근데 현재도 지연되고 있죠. 현재도 보완 수사. 왜냐면 그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해서 검찰로 가져가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완 수사가 지연되는 게 보니까 9,429건, 전체의 13% 정도가 되니까 경찰이 사실은 지금 허덕허덕대고 있는 겁니다. 이 6대 범죄 외의 수사를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허덕허덕대는데, 여기다가 다시 6대 범죄까지 하면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처리가 안 되니까 국민만 피해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된다, 이거는 현재 검찰은 검사가 한 2,200명가량 되고요, 수사관이 한 6, 7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000명, 8, 9천 명 정도가 매달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사 역량이 여기에 지금 있고,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 비해서 수사 역량이 뛰어나다 하는 거는 그건 경찰도 대부분 인정하는 거고요. 대신 또 검찰은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한 2,2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경찰은요 12만 명이 넘다 보니까 수사를 잘하는 경찰, 못하는 경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수사 역량은 검찰이 뛰어나다. 이거는 공수처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 한 8, 9천 명이 연간 한 4천 내지 5천 건 정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한 건당 규모는 크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현재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수사권을 다 박탈당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너 대부분 논다. 그래서 뭐 어느 검사 하나는 검수완박이 되면 검찰청의 복지는 대폭 향상된다. 그 말은 사실이죠. 그걸 복지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현행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지 1년 넘었는데 자체 인지 사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수사 역량이라는 것의 차이 분명히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검수완박이 시행이 된다. 그래서 5월 3일 날 공포가 되면 한 5월 하순쯤에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유예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유예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중수청에 맡길 것이냐, 그다음에 특별수사청에 맡길 것이냐, 특수수사청에 맡길 것이냐. 중수청, 특수청 이런 것들은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사람들과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사람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목표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체계상 그걸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없애려는 기형적 주장이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제는 공수처장뿐만 아니고 특별검사 추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민주당이 바꾸려고 할 거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관행을 다 뒤엎고. 가능할까요?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수청, 특수청 3개월 내에 설치될까요? 설치되지 않죠.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이게 시행이 되면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장동 비리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다 중단되게 되는 거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중단됩니다. 경찰 수사는 뭐 예를 들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하겠죠. 경찰에서 원래부터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수완박에 대한 법조계 주변의 반발, 이른바 영향력 있는 법조인들이 이런저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졸속입법 안 된다 이런 거죠.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법안 초안을 누가 쓴 건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과는 상관없이 경찰 수건 사업만 조악하게 나열해 놓은 누더기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민주당은 경찰 파쇼의 시대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다 결정적인 건 현재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면요, 곧바로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임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것도 7월 24일부터 임기가 시작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월 10일 취임부터 따지면 한 2달 보름 뒤면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하게 되죠. 그걸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하죠. 그러면 신임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로 할까요? 저는 당연히 앞으로 경찰이 모든 수사를 관장하게 되니까,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당연히
수사통으로 하겠죠. 그리고 치안정감이 현재 7명입니다. 그 중에 수사통은 2명입니다. 이 2명 중에 1명이 경찰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서 새롭게 들어설 6대 범죄 수사권 그 지휘자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거를 제대로 알고 지금 하는 걸까요? 저는 알고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6대 범죄 수사를 맡을 그 기관의 출범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쟁으로. 아니면 끝내 좌초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요런 거 한 트랙이 있고요. 또 한 트랙은 이제 이걸 막다 보면 공수처처럼 완전 독립기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도 역시 똑같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 여야 추천 각 2명.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장도 결국 그렇게 해서 여야가 싸우다 보니까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됐습니다. 그게 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지금 중수청장이든 특수청장이든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의 대한변협회장과 지금 대한변협회장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한변협회장은요, 검사 출신입니다. 이종엽 회장입니다. 이번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사람이다. 졸속 추진하면 안 된다. 명확히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 명확하죠? 검사 출신이죠? 이 검수완박의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명확히 알죠? 아마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민주당과는 뜻이 다를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이종엽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중수청장이 되든 특수청장이 되든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법무부 장관이 차관을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장관이 추천한 차관이 이 중수청장이든 특수청장이든 여기에 추천위원회 멤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사람 추천한 사람 2사람,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검사 출신이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하면 벌써 7명 중에 4명 의결정족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아서 어딘가로 준다고 하는데, 그 준다고 하는 그 장을 뽑는 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뜻을 반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민주당이 노리는 거냐? 그건 설마 아니겠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런 겁니다. 자, 황운하 민주당 의원, 경찰 출신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뭐 중수청이나 이런 데 주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검찰 수사, 6대 범죄 수사권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좀 그걸 수정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본심이었다고 봅니다. 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6대 범죄 수사권을 거기다가 주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천위원회 구성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행이 되고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그랬었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그걸 만들기 위한 여야 간의 협상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게 또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협상이 시작될 때 민주당의 최대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뭐 KFBI 이런 거 만들면 그건 또 법무부 관할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또 한동훈 법무장관 관할이죠. 이걸 피하려고 할 거다. 그럼 이제 기형적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3개월 내에 제가 보기에는 못 만듭니다. 그러면 8월달 훨씬 넘어가겠죠. 그래서 정기국회 때까지 갈 거고 그게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잠시 생각해보죠.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정계복귀를 위해서 정말 스멀스멀 최근에 뭐 머리를 새로 했다, 뭐 염색하고 뭐 이걸 올리고 뭐 무슨 이번 어제죠, 어제 세월호 8주기와 관련해서 뭐 진실은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다, 뭐 또 이런 메시지도 내고 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나올 가능성,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다 더 확실한 등장, 이거는 아마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8월과 이 8월이 일치하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의 노림수 속에 적어도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이재명 상임고문이 민주당 대표로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라도 미루자. 그게 거기서 8월 달께 나온 게 아닌가. 음모론인가요? 아니 여하튼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계복귀 때까지는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자. 근데 못하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검수완박으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딱 8월까지만 두고 3개월 내에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등장할 가능성 없으니까 여하튼 검찰 수사권을 일단 빼앗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 문재명 지키기, 뭐 그렇다고 지켜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일단 증발을 시켜놓고 보자,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라도 제가 보건대는 현행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죠. 7월 25일 새 경찰청장이 취임할 때까지만.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역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거와 경찰이 하는 방법,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경찰청장을 인선해서 이제 그 경찰청장이 취임을 하면 방법을 찾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방법을 찾아서 검찰의 수사 역량과 버금가는 그런 경찰 특수팀을 만들든가 뭔가를 하여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튼 수사가 뭉개지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의 목표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